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EQ 과정의 1-2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인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 한번 쭉 다시 정리해 봤고요. 이제 이 시간부터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EQ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능의 기본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속에 보면은 SQ, EQ, IQ 하나님이 이걸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그러면은 항상 SQ, EQ, IQ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너, 그 다음에 업무나 현장과의 관계. 근데 세상은 SQ보다는 IQ를 더 익숙해요. 그래서 그동안 IQ 쪽, 지적 재능의 개발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감성 재능이 약하면 인생에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SQ,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EQ의 의미와 중요성, 제 1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재능.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재능의 출발점이에요. 동물에게는 이런 게 없죠. 그건 단순한 흙에서 나온 존재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 능력을 SQ, EQ, IQ, IQ, EQ, SQ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 재능, 감성 재능, 영성 재능. 성경은 영성 재능부터 그 다음 감성 재능, 그 다음에 지적 재능.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문제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 인간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점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재능이 들어있고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이 바로 인간의 재능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몰랐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다 망가지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분명히 인간은 내면에 뭔가 이게 있다. 그래서 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또 뭐 내 안에 천재를 찾아라. 이런 책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내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를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되지만 몰라도 본능적으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실체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상에서 이 재능들을 연구하면서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그게 바로 IQ, EQ, SQ예요. 네, 처음부터 막 이게 딱 정리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벌써 인간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딱 정의를 해놨지만은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계속 연구하고 하다가 인간 속에는 이런 재능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적 재능, 둘째는 감성 재능, 셋째는 영성 재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실험하고 했던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을 보면 쉬운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성경은 인간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예,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SQ, EQ, IQ. IQ, EQ, SQ. 이 세 가지가 교육이 돼야만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것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벌써.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런 거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인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지적 재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사람, IQ죠.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불과 1905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200년 전에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지능 검사 개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정신 연령과 지능 지수의 개념 제한. 그래서 원래 이 IQ라는 것은 지능 지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애는 굉장히 빨리빨리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해하고 어떤 애는 늦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IQ 지수가 얼마다, 그럼 아유, 천재다, 막 이러면서 이게 그 사람의 이 인간의 능력 평가 기준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얼마나 빠르냐, 적으냐, 얼마나 회전이 잘 되냐, 늦게 되냐, 요 차이를 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지, 이게 저 사람의 재능은, 능력은 이것뿐이야, 이 정도야 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훨씬 그보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Q가 좀 작다고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훈련하고 연습량을 채우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또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기본 지식, 수리력, 어휘력, 이해력, 빠진 그림 찾기, 블록 찾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그림 차례 맞추기, 공통점 찾기,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보게 하니까 어떤 애는 좀 빨리 하고 어떤 애는 그래서 이걸 숫자로, 이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던 거죠. 당시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이해력 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것이 계속 전달되고 알려지면서 사람의 능력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처럼 사용되어 왔다.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인간 재능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1983년도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자, 사람의 재능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 속에는 8가지의 재능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간 친화지능, 자기 성찰지능, 자연 친화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등. 자, 그래서 G7에서는 48권째에서 IQ 재능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진 이 8가지의 이 재능 개발에 대한 그 설문지도 있습니다. 주로 요거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아이의 적성이 뭔지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걸 체크를 하더라도 참고용으로 하시면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 속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재능의 영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직업을 보면은 우리 한국에만 15,000개, 일본이나 미국은 25,000개 정도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역도 넓고 또 재능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을 우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재능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 그래서 지능지수, IQ라는 지능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돼서 퍼져나왔다. 하워드 가드라는 사람이 또 8가지 인간의 재능의 영역을 발표를 하면서 요게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의 재능을 평가하는, 체크하는, 찾아내주는 하나의 평가 자료가 되고 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적 재능을
인간이 연구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